푸른 달의 단편 소설. 제목 정류장 다이어리. 6월 2일 목요일. 날씨 기억 안 남.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졌고 때때로 가슴이 아프다. 6월 3일 금요일. 날씨 구름 많음. 아까 전에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호경이한테 여자친구를 사귄 적은 없었냐고 슬쩍 물어봤는데 없다고 했어. 인기도 많을 것 같은데 왜 안 사귀었냐고 물었더니 사귀고 싶을 정도로 좋아했던 애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볼지 말지 고민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지금은 그 정도로 좋아하는 애가 없냐고 물어봤거든. 대답을 들으려고 집중하고 있었는데 엄청 무심하게 지금은 있다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답하는 거야. 그러더니 곧바로 너는 좋아하는 남자애 없냐고 나한테도 대뜸 물어보길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얼른 떠오르질 않아서 계속 뜸들이면서 망설이고 있었더니 웃으면서 대답하기 싫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대답을 안 하기에는 또 미안해져서 나도 있다고 조그맣게 말했는데 못 들었는지 못 들은 척 하는 건지 별 반응이 없었어. 다시 말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11번 버스가 도착해서 호경이가 내일도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자고 말하길래 알았다고 말하고 버스에 올라탔지. 호경이랑 나는 연락도 자주 하고 집에 갈 때 같이 가는 날이 엄청 많아서 솔직히 좋아한다고 말한 여자애가 나일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 하지만 나는 호경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누구랑 친한지, 누구랑 같이 다니는지 그런 건 잘 모른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걸 자세하게 캐묻기도 좀 그렇고 실제로는 다른 여자애랑 더 친하게 지낼 수도 있잖아. 나랑 주말에 만난 것도 지난주가 처음이었으니까 그 전에 주말에 어떤 친구를 만났을지도 모르는 거고 아니면 이미 잘 되어가서 썸이라도 타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호경이가 날 대하는 태도는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 그만큼 처음부터 친하고 편했던 사이인 건 사실이지만 나에 대한 마음 역시 처음과 별 차이가 없다는 뜻 아닐까? 모르겠어. 너무 깊이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 일단 내일 토요일인데 학교에서 또 보기로 했으니까 괜찮아. 호경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나일 것 같다는 느낌도 분명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가 아니면 또 어떡해? 6월 4일 토요일. 날씨 소나기. 오늘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 진짜 비밀이야. 안 지키면 소리 지르면서 진짜 크게 화낼 거야. 지난주 토요일처럼 9시에 학교에서 만났어. 오늘은 처음부터 교실에서 공부하기로 했어.
우리 반 교실을 슬쩍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어서 같이 들어갔어. 여전히 집중은 잘 안 됐어. 그래서 화학 문제집을 풀다가 모르는 문제를 일부러 물어봤어. 호경이는 화학을 특히 잘하니까. 점심시간 전까지는 거의 그렇게 물어보고 가르쳐주는 걸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 오늘도 편의점에서 점심을 먹고 들어왔는데 졸음이 쏟아지더라고. 자꾸 꾸벅꾸벅 졸았더니 호경이가 차라리 조금 자고 일어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하길래 30분 있다가 깨워달라고 말하고 엎드려서 잠이 들었어. 그런데 자다가 깼는데 옆자리에 호경이가 없더라고. 교실 안을 둘러봤는데도 없고 말이야. 화장실에 갔겠거니 생각했는데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했어. 요새는 호경이를 보면 예전처럼 장난치기가 어려운 기분이 들었는데 안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충동이 들었나 봐. 뒷문 쪽이 화장실이랑 가깝거든? 그래서 뒷문이 열리면 자연스레 숨겨지도록 문 뒤에 숨었고 곧 누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놀래킬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좀 더 기다리니까 호경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자리가 비어있는 걸 발견하고는 주변을 둘러보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잡으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살금살금 다가갔는데 호경이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거야. 그래서 좀 웃기는 꼴이 됐는데 호경이가 웃으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그러면서 나보고 귀엽다고 하는 거야. 저번처럼 심장이 또 쿵 내려앉는 게 느껴졌는데 나도 모르게 오른손을 들어서 머리를 쓰다듬었던 손을 잡았어. 그런데 갑자기 진짜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터질 것 같았는데 바로 손을 떼더라. 나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는데 분위기 이상한 거야. 아무 말도 없이 마주보고 서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 순간 호경이를 안아버리고 싶었어. 안고 좋아한다고 말해버리고 싶었어. 그런데 호경이가 손짓하면서 자리로 가자고 하더라. 자리에 다시 앉아서 핸드폰으로 시계를 보니까 3시였는데 자리에 앉아서도 심장이 두근대는 게 느껴져서 막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였어.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호경이를 슬쩍 봤는데 별다른 생각 없이 잘 공부하는 것 같더라. 나 혼자만 떨렸던 건가 싶어서 좀 얄미웠어. 시간이 좀 지난 뒤 저녁을 먹고 나서 다시 학교로 가려고 나왔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했어. 언제 비가 올지 모를 것 같은 분위기에 우산을 가져왔냐고 물었더니 호경이도 안 가져왔다고 하더라고. 일단 급히 학교로 들어왔는데 교실에 도착하니까 비가 쏟아지더라. 비가 들이치길래 열어놨던 창문들을 다 닫았는데도 바깥의 빗소리가 엄청났어. 우산도 없는데 어떡하냐고 같이 걱정하다가 비가 그치면 얼른 집에 가자고 의견을 모았어. 일단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7시쯤 됐을까? 빗소리가 잦아들더라. 창문을 열고 살펴보니 정류장까지는 걸어가도 괜찮을 것 같았어. 그래서 호경이한테 지금 가면 어떻겠냐고 말했더니 그러자고 대답하길래 바로 짐을 챙겨서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학교를 나와서 정류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또 비가 엄청 오는 거야.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는 잠시 비를 피할 만한 곳조차도 없었어. 둘 다 당황하다가 비록 어림없지만 양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정류장을 향해 뛰었어. 어차피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에도 이미 늦었으니까. 정류장까지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옷이 얼마나 젖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몸에 착 달라붙을 정도라는 게 느껴졌어. 게다가 하복이라 옷도 얇아서 맨살이랑 속옷이 다 비쳐서 가방을 가지고 팔로 최대한 몸을 가리고 있어야 하는 지경이 됐어. 너무 많이 젖어서 버스를 타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였어. 우습게도 정류장에 오니까 또 비가 조금밖에 안 오더라. 그런데 정류장에 같이 앉아있던 호경이가 갑자기 일어서면서 자기네 집에서 옷을 말리고 우산을 빌려서 집에 가라고 하는 거야. 얘네 집이 우리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생각하고 있는데 호경이가 자기네 집이 사실 정류장 근처라면서 자기를 따라와 보라는 거야. 황당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어딜 가는 거냐고 물었는데 또 집이 여기 근처라고 일단 따라오래. 정류장을 살짝 지나서 옆길로 좀 걸어 들어가니까 파란 대문이 달린 제법 커다란 집이 하나 보였어. 그런데 호경이가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거야.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계속 이해가 안 가서 눈에 의문부호를 담아 호경이를 쳐다봤더니 자기 집이 맞다고 일단 들어가재.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고 나보고 들어오라고 손짓하는데도 계속 얼떨떨한 기분이었어. 그렇게 호경이를 바라만 보다가 대문 옆 돌기둥에 문패가 달려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호경이랑 똑같이 안 씌인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길래 그 와중에 오, 얘네 집이 맞긴 맞나 보다 했던 기억이 나. 호경이는 왜 여기가 집이라고 말을 안 했던 걸까? 왜 지금까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던 걸까? 그런데 나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얼떨떨해 하면서도 호경이를 계속 따라갔다는 게 너무 웃기네. 어쨌든 이걸로 버스를 타기는 싫기도 했고 옷을 말릴 수 있다면 말리고도 싶었고 우산도 없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호경이가 왜 내게 거짓말을 했었는지 궁금해서 그랬던 것 같아. 현관문 앞까지 와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자 긴장이 됐어. 그제야 내가 이 집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야. 고백하자면 갑자기 이것저것 부끄러운 상상도 들었고 그냥 우산만 빌려서 집에 갈까 싶기도 했는데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얘기도 듣고 싶어서 호경이에 들어오라는 말에 조심스럽게 들어갔어. 안으로 들어서니
제법 넓은 거실과 소파, 커다란 TV가 눈에 띄었어.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신경 쓰지 말라면서 얼른 들어오라고 하길래 호경이를 따라갔더니 문이 열려있는 화장실이 보였어. 그 다음 문 앞에서 나보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옆방으로 들어가더라. 좀 있으니까 지퍼가 달린 잘 개어진 검은색 트레이닝복이랑 수건을 가지고 나와 나한테 내밀면서 안에 들어가서 물기를 닦고 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빠는 지금 일하러 나갔고 밤늦게 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다시 옆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 잠깐 고민하다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옷을 벗었어. 뜨거운 물을 틀어서 간단히 샤워를 하고 샴푸도 찾아서 머리도 감고 트레이닝복을 입으려고 옷을 집어드는데 생각해보니 속옷이 없잖아. 어떡하지 망설이다가 속옷이 없다고 뭐라도 달라고 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트레이닝복만 입고 나왔어.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 트레이닝복은 크기는 그렇다 치고 옷이고 바지고 길이가 길어서 여러 번 접어 입어야 했어. 문을 열고 나와 아까 호경이가 들어갔던 방문을 노크했더니 호경이가 나왔어. 그리고는 건조기가 있는 방으로 앞장서 들어가면서 자기가 말려주겠다고 나보고 들고 있던 옷들을 달라는 거야. 하지만 옷뭉치 안에 속옷이 숨겨져 있어서 급하게 아니라고 내가 직접 넣겠다고 말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건조기 문을 열어줬어. 그리고 건조기를 작동시키고 나서 호경이가 자기도 씻어야겠다고 말하면서 갈아입을 옷이랑 수건을 가지고 나와서 화장실로 들어갔어. 나보고는 자기 방에 있으라고 하면서 말이야. 방에 드라이기가 있다고도 말해줬어. 호경이의 방은 남자의 방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깔끔했어. 다른 남자의 방에 가본 적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물론 내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청소를 하긴 했겠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린 다음 떨어진 머리카락을 주워서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방 안을 둘러보는데 생각해보니까 상황이 너무 이상한 거야. 난생 처음 이성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친구는 샤워를 하고 있지. 나는 속옷도 안 입고 친구 방에 혼자 있지.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떨리기도 설레기도 했어. 방바닥에 앉아있는데 호경이가 들어와서 딱딱한 바닥에 앉지 말고 침대에 앉으라고 말해서 자리를 옮겼어. 내가 아빠는 언제 들어오시냐고 물었더니 교대 근무로 일을 하셔서 오늘은 12시쯤 오실 거라고 또 그러더라. 그리고 오셔도 상관없다고 그냥 있다가 옷이 마르면 가면 된다고도 말했어. 호경이는 머리를 말린 다음에 1시간쯤 뒤면 옷이 마를 거라고 말하면서 내 옆에 앉았는데 심장이 더 크게 두근거렸어. 대화도 없고 방금 씻고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얘도 어색했는지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 집이 여긴데 왜 거짓말을 했냐고. 정류장에서 왜 버스를 기다렸냐고. 무슨 이유든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좀 실망했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호경이가 올해 3학년으로 진학해서 처음 하교하던 날에 늘 지나치던 정류장에서 날 처음 봤다고, 마음에 들어서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척 하면서 말 걸었던 거라고 말하더라. 처음에는 친해지고 나서 금방 사실대로 말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혹시 나랑 정류장에 함께있지 못하게 될까봐 계속 망설이게 됐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대. 비록 거짓말을 한 건 사실이지만 호경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기분이 많이 좋아졌고 설레었어. 어쨌든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랬다는 얘기잖아. 지금까지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왜인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나도 모르게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랬더니 호경이가 멈칫하면서 고개를 돌려 나를 보는데 서로 눈이 마주쳐서 계속 바라보다가 아무래도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말했어. 나도 네가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도 가만히 있었는데 호경이가 서서히 다가오길래 눈을 감았더니 이마에 뽀뽀를 하는 거야. 얘 진짜 웃기지 않아? 요새 누가 이마에 뽀뽀를 해? 그래서 눈을 뜨고 호경이랑 눈을 마주친 다음에 고개를 들고 입술을 내밀면서 다시 눈을 감았어. 미쳤나봐 진짜. 곧 호경이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어. 그러면서 호경이가 내 어깨를 잡았는데 너무너무 떨렸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기분 좋게 떨리는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입술을 떼면서 호경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마음 같아선 호경이를 껴안고 그대로 내 쪽으로 잡아당겨서 키스하고도 싶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경종이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갑자기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고, 두 손으로 얼굴을 세수하듯 감싼 채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 호경이가 옷이 아직 안 말랐을 거라고 좀 더 있다가 가도 된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그래도 많이 말랐을 거라고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건조기가 있던 방으로 가서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던 건조기를 끄고 옷가지들을 꺼냈어. 뒤따라온 호경이를 지나쳐 방에 들어가면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다고 말하며 문을 잠갔는데 아직도 계속 마음이 완전히 진정되지를 않는 거야. 옷은 아직 좀 축축했지만 그냥 그대로 다시 갈아입고 가방을 챙겨서 문을 열고 현관으로 걸음을 옮겼어. 그리고 거실에서 당황해하고 있던 호경이가 신발장에서 커다란 우산을 꺼내 건네주길래 고맙다고 말하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어. 집으로 오면서, 그리고 지금 일기를 쓰기 전까지도 많은 생각을 했어. 호경이네 집에서 겪었던 일들이 결코 싫었던 건 아니야. 그리고 나의 행동에 대해 자책하는 것도 후회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왜 갑자기 도망치듯 그 공간을 벗어나고 싶어졌는지는 지금도 잘은 모르겠어. 어쨌든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
확실한 건 호경이를 좋아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으로 사이가 멀어지고 싶지 않아서 잘못했다가는 이대로 멀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했던 것 같아. 비를 맞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오니까 방안이 더 아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하고 싶었던 말들을 글로 쏟아냈더니 이제 졸음이 쏟아진다. 마음이 진정되고 나니까 아까 있었던 일들이 마치 기분 좋은 꿈처럼 떠올라. 호경이랑 더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역시 바로 집에 오길 잘한 것 같아. 나는 이제 자려고 해. 무슨 일 생기면 다음에 또 얘기해 줄게. 6월 5일 일요일. 날씨 맑음. 지금은 평소보다 좀 이른 밤 9시야. 호경이한테는 방금 전까지는 연락을 하지 않았었고 호경이도 계속 연락이 없었어. 그러다가 방금 내일 점심 먹고 나서 시간 있으면 정류장에서 만나자고 카톡을 보내놓은 상황이야. 가능하면 호경이 생각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생각이 났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연락을 해볼까, 진지하게 대화를 해볼까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어. 그러면서 호경이의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말이야. 이래저래 참 모순적이지. 호경이가 앞으로 나랑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나를 친구로서 좋아하는 건지,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건지도 잘은 모르겠어. 호경이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여자애가 나일 것 같기는 하지만 어제 일로 마음이 바뀌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 호경이가 미워지기도 해. 그래도 호경이랑 계속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야. 방금 답장이 왔네? 3시에 만나면 어떻겠냐고 카톡이 왔어. 내일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 6월 6일 월요일. 날씨 맑음. 3시에 만난 우리는 둘 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인사하고 정류장에 앉았어. 한동안 말이 없다가 호경이가 괜찮냐고 묻더라. 괜찮냐는 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더니 그저께 집에서 서둘러 나가는 나를 보면서 혹시 기분이 나빴던 건 아닌지, 상처받았던 건 아닌지, 자신의 행동이 너무 경솔했던 건 아닌지 후회를 많이 했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제 연락해서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는 너의 연락이 없어서 불안하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다고 말했더니 미안하다고 했어. 자기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연락한다면 뭐라고 해야 할지 잘 생각나질 않았대. 잘못했다가 괜히 더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돌이킬 수 없어질까봐 용기가 나질 않았다고 하더라고. 사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건 나도 똑같았거든. 그래도 나는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만나자고 했는데 너는 이렇게 계속 연락도 없고 안 만나면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말했더니 또 미안하다고 했어. 그러고도 호경이가 한참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만 있길래
너의 얘기를 꺼냈어. 고등학생이 되면서 같은 반에서 사귄 주연이라는 엄청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말이야. 친해지게 된 계기, 즐거웠던 추억들, 밤늦게까지 놀이터에 앉아 함께 나눈 대화들, 그리고 사이가 멀어지게 된 얘기도 했어. 우리가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많이 갈라지고 다른 친구들 때문에 서로 멀어졌던 거 기억하지? 사실 전부 오해였지만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오해를 풀지 못했지. 솔직하게 말해볼까 며칠을 망설이다가 그래도 다시 너와 잘 지내고 싶어서 편지를 써서 전해주려고 너네 반에 왔는데 너의 자리에 국화꽃이 놓여있더라. 아마 너는 그날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아마 알면 깜짝 놀랄걸? 그리고 넌 아마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을 통해 너의 편지를 받았어. 너희 엄마가 너의 방을 정리하다가 나한테 써놓은 편지를 발견하고는 내게 꼭 전해줘야 할 것 같다고 학교에 와서 내 이름을 찾아 우리 반 담임 선생님한테 직접 전해주고 가신 거야. 날 만나서 잘 얘기해보고 싶다고, 다시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썼던 그 편지 말이야.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너무 슬퍼서 너의 무덤 앞에서 전해주지 못했던 내 편지를 울면서 읽었는데 더 빨리 편지를 전해주지 못했던 게 더 빨리 너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됐어. 아마 평생 후회하겠지?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호경이에게 친구 사이라도 멀어질 수는 있지만 솔직한 마음을 전하지 못해서 오해로 인해 사이가 멀어지는 경험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그리고 나는 널 좋아하고 네가 내 마음을 받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너는 좋은 친구니까 다시 친구로라도 잘 지내고 싶다고 말했어. 웃으면서 말하고 싶었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 호경이는 내 얘기를 다 듣고는 울지 말라고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어. 그리고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안아주길래 나도 호경이를 안고 계속 웃으면서 울고 울면서 웃었어. 호경이가 함께 있다가 같이 저녁 먹자고 말했는데 미안하다고 오늘은 엄마랑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다고 대신 주말에 또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자고 말했어. 그랬더니 호경이가 11번 버스를 같이 타고 뒷좌석에서 함께 손을 잡고 앉아있다가 내려서 집 앞까지 나를 바래다주고 갔어. 계속 손을 잡은 채 말이야. 내 소중한 친구 주연아, 내가 편지에 썼던 말 기억하고 있지? 우리가 이 다음에 남자친구가 생기면 제일 먼저 소개해주자고. 그리고 더 커서 결혼하게 되더라도 계속 마음 변하지 말자고 했던 거 말이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호경이를 꼭 데리고 가서 소개해줄게. 그때는
이 일기장도 호경이한테 보여주려고 해. 다음에는 다 같이 만나는 거야? 물론 편지는 계속 쓸 거야. 그럼 안녕. 끝. 지금까지 정류장 다이어리였습니다.